오늘 이것이 특수경매 입문이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 보면 파트 3에서 특수경매를 위한 실전 사례 22선 했는데 저희 수강생들이 수년 동안에 걸쳐서 한 몇백 건 정도를 낙찰을 받고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그 내용을 전부 다 알게끔 된 것 중에서 특이한 사례 22가지를 가지고 실전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지식은 학교나 이런 데 가서 많이 배우게끔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 보고 대표적인 게 뭐 변호사, 의사, 뭐 건축사, 법무사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은 학식은 없어도 주변에 있는 사람과 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고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기 설명드리는 것은 뭐냐면 특수경매는 반드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부동산에 관계 있는 사람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기 전에 법에 관한 지식을 정확하게 알고 그 지식을 이용해서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뜻으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 지식과 지혜를 이용해서 이 특수경매에 낙찰을 받은 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하는가에 실전 사례가 제일 첫 번째 이겁니다. 교재 19페이지입니다. 제목이 위장 임차인 대항력 밝혀내기 이런 겁니다. 19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실전 사례 보면 상가 임대차가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서 대항력 인정 여부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그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6억 원이라는 보증금을 걸어놓고 대항력을 행사했던 그런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 자체가 큰 넓은 장례식장 안에다가 약국을 하나 지은 건데 지적도법상 보면 도로는 없습니다. 도로가 없는데 그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다 보니까 자기 땅 안에 건물을 지었다가 그 건물만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매해서 건물 주인이 다른 사람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떤 약사가 약국을 빌려서 약국을 운영하다가 그것이 경매로 나오게끔 된 그러한 사건이다 보니까 여기 자체는 그 장례식장 안에 있는 약국이고 그 옆에는 대형 병원이 있었는데 그 병원이 부도가 나서 그랬는지 어떤지 몰라도 영업을 하지 않고 중단되는 바람에 그때 그 약국도 같이 폐쇄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약국이 경매로 나왔던 그러한 사례입니다. 여기 보게끔 되면 감정평가사가 먼저 이거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점유관계해서 해놓은 곳이 있는데 보면 본건 임대차 현황사상 신고된 김누구는 임차인이고 누구는 임대차 조서를 방문한 임차인으로 기재하면 하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가 있냐면 임차인이 누가 있죠? 하나는 점포가 있는데 얼마로 돼 있죠? 6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6억으로 된 사람이 보면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상가 임대차로 해갖고 배당 요구를 한 건데 자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시기 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시게끔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은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해 보게끔 되면 그 지역에 따라서 얼마 이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다가 법이 22년도 지금이 25년도니까 만 2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냐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도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원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적용하지 아니한데 상가임대차법 일정 금액이 넘어가더라도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 놓고 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세무서에
확정 일자를 받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면 대항력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 8조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4조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의 제공 제5조 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정 보증금액 일정 넘는다고 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에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더라도 그거를 대항력을 인정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2021년 타경 205 해갖고 이것이 강제경매로 나온 겁니다. 강제경매로 나오는데 토지 면적이 얼마죠? 55평, 건물이 10평 해갖고 토지 건물 일괄매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제일 처음에 누군지 몰라도 4,400만 원의 감정가가 시작하다 보니까 누가 4,66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허가를 받았는데 왜? 미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받은 떨어진 가격에서 다시 재경매가 신청해서 4,400에 시작했다가 3,500에 시작해서 2,800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누군지 몰라도 또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또 뭐 했어요? 미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2,800만 원에 다시 시작한 겁니다. 2,800만 원에 다시 시작해서 2,20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제가 우리 수강생한테다가 이거를 추천 물건으로 올려놓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아서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은 1,888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받으신 분이 이제 잔금을 내러 간 겁니다. 잔금을 내러 갔더니 법원에 있는 그 집행관이 이거 낙찰 받아도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 뭐가 돼 있죠? 사업자 등록증으로 돼 있죠. 사업자 등록증 2천만 원 있다. 이건 이미 나갔고 다음번에 누가 그랬죠? 사업자도 확정이 없는데 배당 요구를 했는데 얼마를 했죠? 6억을 했죠. 6억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 스피드 옥션에서 뭐라고 했냐면 환상보증금 초과로 인한 상법 임대차 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님 이렇게 판단했는데 제가 보면 여기서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확정일자를 받았으면은 대항력이 인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스피드 옥션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확정을 받으면 인정이 된다. 이거 이제 법이 바뀐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보면 장례식장이고 여기가 보면 그 병원입니다. 이게 병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그 땅하고 약국을 지어놓은 겁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국을 지어놓은 겁니다. 이 약국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원래 땅 주인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매매를 해서 팔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법상 도로가 없어도 원래 그 땅 주인과 땅 주인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지적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약국만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약국 자체가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을 보게끔 되면 여기 보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 있고 여기 보면 주차장은 본인 소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끔 되면은 740-5번지가 도로로 쓰지 않고 그 장례식장에 주차장 용지로 돼 있는데 그 주차장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건축물 현황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여기 있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는 것이 있고 사업자 등록증을 법원에다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로 진행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은 세무서에다가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확정일자를 받는 거는 어디다 받냐면 계약서에다 받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무서에다 제출한 이 계약서에 세무서에 확정 일자가 없는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수강생이 잔금을 내러 갔더니 법원에 있어 있는 그 집행관이 뭐라고 했냐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계약서가 있으니까 아까 22년도에 법이 바뀌었죠. 계약서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는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 다음에 환상보금이 초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출한 것이 계약서는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판단합니다. 여기 먼저 번에 있는 그 여기에 있던 사람이 얼마로 계약을 했냐면 2천만 원으로 계약했죠. 보증금. 그러면 대부분의 상가를 가지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전세로 보증금을 내는 사람 드물어요. 예를 들어서 5천에 뭐 500만 원, 300만 원. 공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을 할 때 뭐 3천만 원에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6억이라는 일시불로 6억이라는 것을 제출하는 것은 사실 보면 거의 드물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없고 6억이라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경매가 진행되다 보고 원래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 보니까 이 계약서 말고 다른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른 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원래 다른 계약서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건데 2천만 원짜리가 갑자기 6억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정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수강생이 잔금을 내러 갔더니 법원에 있는 집행관이 대항력이 있는데 그래도 잔금을 내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봤듯이 우리 수강생한테만 그걸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낙찰받는다는 사람 4,660만 원 받은 사람이 낙찰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잔금 내러 갔을 때도 대항력이 있다. 6억 물어줘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미납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3,100만 원 주고 낙찰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잔금을 내려갔을 때 또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미납을 한 것 같고 또 우리 수강생이 1,888만 원에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갔더니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근데 저는 처음서부터 이거는 가짜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뭐라냐면 잔금 내라. 내고 뭐라 하면은 인도 명령을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수강생이 잔금을 내고 인도 명령을 신청을 했습니다. 인도 명령을 신청해 놓고 한 일주일 있다 보니까 인도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 왜? 여기 보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인도 명령을 해줄 수 없다. 하다 보니까 인도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걸 놓고 바로 제가 우리 아시는 법무사한테다가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인도 명령을 해주거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항고를 해라. 해갖고 여기 보면 자 이게 보면 항고 이의서 해갖고 뭐라 그러죠? 부동산 인도 명령 이렇게 돼 있죠. 22 타인 124 해갖고 인도 명령 해갖고 위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은 다음과 같이 항고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항고 이유서를 제출한 겁니다. 누구누구의 권리 신고 및 미배당 기원 2011 타격 2고 강제경매 사건의 피신청인 기 누구는 상가임차인으로 권리 신고하는 바 신고액은 전세보증금 얼마입니다? 6억 원입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상가임대차 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신청은 김누구는 경매번에서 제출한 권리신고에서는 전제계약과 사업자 등록이 첨부되어 있는 바 2018년 12월 18일에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공적 장부에 의해서 사실이라 하겠으나 경매 개시 전세계약서를 살펴보건대 모든 글씨가 한 사람의 필자로 작성되어 모아 경매 개시 이후 급조하여 허위로 계약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법무사님이 항고 이유서에 제출한 내용이고 제가 우리 법무사한테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항고 이유서를 내주세요 할 때 제가 나는 이거 이 자체 계약서 자체가 나는 가짜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가짜라는 걸 확인하려고 할 때는 뭐냐면 항고 이서를 제출하고 여기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계약서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출한 계약서에 확정 일자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법원에다 제출한 계약서에 확정 일자가 없는 거거든요. 그 없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원래 계약서가 있었을 거라고요. 없어도 그냥 원래 계약서가 있었는데 그 계약서를 바꿔치기 해서 법원에다 제출한 걸로 나는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사님한테다가 그런 식으로 한번 이거를 몰고 가봐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법무사님 이렇게 작성을 해준 겁니다.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게 됐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서로부터 확정일자를 받는 통상적이나 전사이액자는 뭐가 없어요? 확정일자의 기재도 전혀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다. 피신청인 김능은 6억 원을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지불했는지 소명해야 될 것이다. 6억 원을 전부 다 현금으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6억 원을 어떤 통장으로 어떻게 6억 원을 입금시켰다는 걸 소명해야 된다는 것이 뭐예요? 가장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보면 제가 보면 요새 법원에서도 뭐 보면은 임차보증금을 1,100만 원인데 현금으로 줬다. 판사님이 인정 안 해요. 현금으로 줬다고 했을 때는. 근데 여기 보면 얼마를? 6억 원을 현금으로 준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소명해야 될 것입니다 하고 하는 겁니다. 교재 30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인도 명령의 필요성. 위와 같이 피성취인은 김누규의 자진해서 폐업을 하고 약국 내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겼으므로 인도 명령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아직 건물 내에 일부 집기류 및 사무용품이 등이 남아있고 출입 및 국가장에 다녀있는 듯해서 신청인이 임의로 자물쇠를 열고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 등 형사상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어 반드시 인도 명령을 득하고 집행관을 통하여 인도 집행에 착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우리 인도 명령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인도 명령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급소를 찔린 것은 뭐냐면 사실조회 신청서, 뭐냐면 세무서에다가 너희가 이런 계약서를 지어놓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법원에다가 제출한 계약서와 세무서에 신고한 계약서와 같은지 우리는 세무서에다가 여기에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 때에 제출한 계약서를 사실조회를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고 우리가 소송을 해서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조회 목적 피신청인이 김누기 정당한 임차인에 해당한지 여부 정말로 6억 원을 내고 임차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제출한 계약서와 법원에다 제출한 계약서가 동일한지를 확인을 해보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출한 겁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자 바로 여기에 새해 들어서 6억 원이라고 했던 그 임차인이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인도명령을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자진해서 내주겠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식이 있고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 끝까지 파헤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상대편이 협정을 한다 그러면 오케이. 그렇다면 바로 내준다는 우리가 들어가겠다. 우리에게 낙찰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가 없게끔만 해준다면 더 이상 우리는 이 소송한 것 자체를 우리가 취하하겠다.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부로 이삿짐을 다 빼주고 그리고 내줄 테니까 그러면 취하시겠습니까? 취하겠다. 해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짐을 다 빼줬다 이런 얘기. 빼주다 보니까 우리는 취하고 우리가 점유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